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제가 인생책이라고 말하고 싶은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어서 언젠가 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한 실력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라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책들을 선택한 공통점은 모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내 인생에 대한 성찰 혹은 깨달음을 겪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 3가지 소설 중 알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루이즈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28번이고요. 삶의 한가운데는 타인의 일이나 상황에도 꿋꿋이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여성인 니나 주인공을 3인칭으로 보여줌으로써 얼마나 그 모습이 멋진지, 아무리 외부 상황이 뭐라고 해도 설령 그게 완전 극과 극인 그런 행동일지라도 그거를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인물이 어떤 모습인지 좀 지켜볼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16살 정도의 연상인 슈타인이라는 박사, 그 박사가 니나를 사랑하면서 이게 지켜본 과정을 그거를 이제 일기나 편지 형식으로 니나에게 보내고 그 쌓여둔 거를 나중에 미래에 읽는 형식으로 이제 내용이 흘러가는데요. 이 슈타인 박사는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니나가 정말 멋있다고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니나가 나중에 소설가로 유명해지는데 사람들이 조금 니나를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사교계 파티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슈타인 박사는 니나를 비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놓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사귀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내 생각인데 거짓말하지 않고도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본인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요. 재미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걔는 청렴해 깨끗하게 그 자신으로 살아가. 정말 멋있지. 그리고 재밌어.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뭐랄까 누군가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대변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멋있겠다. 이걸 보면서 저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인생이기를 싶은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아무튼 이거의 첫 번째 포인트는 3인칭적인 시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니나의 입장.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드는 생각, 그리고 어렸을 때의 니나랑 나이가 들었을 때의 니나가 보여주는 가치관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니나도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존재인데 왜 소설이나 사람들은 인간을 고정된 존재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나도 이제 그런 존재인 거죠. 스스로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니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기대하는 모습,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아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를 넌지시 언니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 니나는 말했다. 나에게 사람들은 항상 조용함과 강인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것을 기대하지. 나는 무슨 견디기 힘든 불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말에서 봤을 때 저는 니나는 니나 자신으로 살아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니나로 하여금 어떤 모습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 어떤 프레임을 또 순간순간 씌워내고 있다는 것, 니나가 부담을 느낀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사실 인덱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다 읽어드리면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도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가 가지고 온 것은 다 읽었어. 이런 식으로 나는 아주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어. 나는 마치 신들린 듯 배웠어. 죽음이 나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도 죽음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어. 삶 쪽으로 돌아서게 된 거야. 그런데 산다는 것은 그 무렵의 나에게는 아는 것, 무섭게 많이 아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파고드는 것을 의미했어. 그 밖에는 없었어. 이 부분에서는 제가 책의 초반에 빠졌을 때 이런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그저 읽고 뭔가
새로운 것들만 너무 넘쳐나니까 알아갈수록 내가 정말 살고 있다는 감각이 깨어나서 알아야 된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거에 완전 맹목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었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우리는 착하면서도 동시에 악하고 영웅적이면서도 비겁하고 인색하면서 관대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밀접하게 서로 붙어 있다는 것. 그리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일은 불가능하단 거를 말이야.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도 그것을 간단하게 만들려는 게 나는 싫어.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세상 원리가 다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간단하게 하나로 일축시키는 그 논리가 싫다. 그 부분이었어요.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긴데 제가 여기에 적은 부분은 내겐 너야 니나 라고 적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인간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야. 그 당시 나는 어렸고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었어. 언니도 알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과 아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갑자기 다르게 걷고 다른 글을 쓰고 다르게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지. 우리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혹은 전혀 다르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기 자신과 게임을 할 수 있어.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 있는 이런저런 인물과 자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 다른 책을 읽으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이고 끝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입니다. 삶의 한가운데이고요. 이 책을 한마디로 또 정리해드리자면은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줏대와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서머 시몬의 인생의 베일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키티라는 여자 주인공은 가부장적인 건 아니고 부모님이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자식을 키워내서 좋은 남자한테 시집가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런 고정적인 가치관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그런 키티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그 가치관에 벗어남으로써 인생에 대한 다른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 가치관을 찾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찾으면서도 완전 초반부 단계여가지고 찾고 나서도 엄청 혼란기? 그러니까 내가 원래 겪었던 감정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나는 이제 됐다, 나 이제 새 사람이 됐다 했는데 또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 또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그러한 인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 책은 좀 최근 어떤 나이가 변하셨거나 나이는 다 변했죠. 졸업을 하셨거나 저처럼 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 위치가 변화가 생겨서 자신의 가치관도 변화가 되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약간 좀 기존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요즘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 근데 이 변화가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그럼 난 어떻게 변화를 하면 될까? 이 변화를 어떻게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책이 완전한 해답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나와 비슷한 인물을 보면은 조금 하고 약간 감이 잡히잖아요. 그런 의도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줄거리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아름답고 명랑한 키티가 허영 많은 엄마의 기대 속에서 사극에 등장을 했지만 별반치 않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남자 월터랑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아주 매력적인 유부남인 찰스타운이라는 남자랑 이제 바람을 펴요. 근데 월터에게 들키죠. 월터는 사실 그냥 너무 똑똑해서 그냥 여자에게 응 하고 맞춰주던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핀 걸 들켰거든요. 간통죄 고소하기 전에 메이탄프라는 콜레라가 창궐한 중국의 오지로 가자 해서 중국의 오지로 가게 된 내용입니다. 다행이고 신기한 것은 중국 오지에 가서 키티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허영심과 사교계적인 마인드 그런 거를 벗어 던지게 되어요. 어떻게 벗어 던지게 되냐면 자기와 완전 결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질감을 느끼면서 깨닫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 메이탄프에 드넓게 펼쳐진 자연 풍경을 보면서 뭔가 광활함의 감격?
그걸로 먼저 느끼고, 두 번째는 수도원에 가는데 수녀님들이랑 원장 수녀님을 만나면서 그분들은 이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본인과 달리 사교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근처에서 막 보던 사람들이랑 풍기는 아우라라든가 느낌이 너무 다르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조금 소외감도 느끼고, 한편으로는 조금 부러움, 멋있음, 동경의 심리도 느끼고, 저들에게 소속되고 싶다라고 느낀 거거든요. 후반에 가면은 키티가 그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 같다라고 언급도 하긴 하는데, 키티가 원장소녀를 보고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원장소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른 찬탄의 표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키티를 사로잡았다. 너무나 솔직해서 예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고, 거기에 어떤 꾸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그런 여성이 등장한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완전 자기랑 반대죠. 사교계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올곧이 느낀 것을 나에게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게 더 뭔가 와닿고 매력적이게 느껴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와 다를까? 근데 그게 싫지가 않네? 나 저런 거 닮고 싶어. 좋아.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만나면서 키티가 변화를 인식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뒤에 나가면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녀는 그 영세한 수녀원에서뿐 아니라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그토록 갈망했던 신비한 영혼의 정원으로부터 내몰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외로움이 이보다 더 절절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밀려왔다. 아, 나는 너무 무가치하구나. 힘없이 고개를 젖히면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키티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행동들이 이제 싫은 거야. 그리고 새로운 걸로 옮겨가고자 하는데 한계에 부딪힌 거죠. 아, 무가치하구나. 근데 사실 어떻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스위치처럼 이렇게 딸깍 전환이 되겠어요. 그 가는 기간도 걸릴 거고, 배움의 그런 단계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러한 좌절들이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일단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좌절의 과정이 당연한 거인 거를 뇌로는 알아도 좌절의 순간에 있을 때는 그거를 몰라요. 좌절에만 너무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주인공을 보면은 아 하고 한번 이렇게 깨달음을 주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주제가 사랑, 용서, 동경, 태도의 변화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키티에 대한 행동 변화 말고도 사실 이 소설 자체가 담고 있는 그 내용도 꽤나 흥미로워요. 뭐 바람을 폈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변 하더니 온순하다가 갑자기 너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메이탄프 가자 이렇게 하고, 근데 가서도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갑자기 극적으로 또 뭐가 막 변하고, 키티는 그 안에서 혼란스러울 줄 알았는데 또 그 사이에 키티가 성장해서 그 상황에 대하는 행동이 약간 좀 변화한 게 이 독자로서는 약간 성장했구나. 근데 또 비슷한 실수를 또 저지르는 걸 보고 와, 인간이 역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이런 반복 곡선이 꽤 많은 책이어가지고 심심하게는 읽히지 않을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에 작품 해설의 제목도 사랑의 상처와 극복, 성장을 위한 여정이에요. 여러모로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은 소설이다 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제가 뒤늦게 빠진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은 자신은 색채가 없다고 생각한 남자인 다자키 스쿠루가 주인공인데요. 자기를 포함해서 절친한 친구 5명의 모임이 있었는데 중학교였나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였어요. 20살이 되고 자기 혼자만 나고야 지역인가 거기에서 도쿄로 와요. 자기 꿈을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4명이 갑자기 자기 혼자를 왕따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6년인가 지나고 나서야 이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에서 매력 있었던 거는 다자키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5명이 함께 친구였다 했잖아요. 그 5명은 굉장히 조화로웠대요. 그러니까 엄청 자부하거든요. 자기 인생에서는 다시는 이런 안정감 있고 척척 궁합이 잘 맞는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관계, 이런 만남은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 꽤나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5명에서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이 있고 나름의 선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들 표현은 안 하지만 잘 지키면서 그런 호흡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해서 공감이 갔습니다. 이 책은 누구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면요. 이제 연말 되면은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낯설어진 친구들도 있고 말은 하지 않지만 아, 이번이 마지막 연락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나는 색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역할이 없어. 혹은 내가 어떤 친구가 아니어도 뭐 가족 구성원이어도 상관없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가볍게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소설 속에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이어서 인덱스를 해놨거든요. 제출할 때는 인덱스를 뺍니다. 약간 보편적인 인간이 하는 고민에 대한 멘트들이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평온하고 가지런해 보이는 인생에도 어딘가 반드시 커다란 파탄의 시절이 있는 것 같거든요. 미치기 위한 시기라고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인간에게는 아마도 그런 전환기 같은 게 필요한 거겠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논리의 실을 활용하여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자기 몸에 잘 맞게 바느질로 붙여가는 거야. 이 부분도 나만의 논리로 나를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실로 잘 엮어서 나를 완성시킨다. 이게 각자의 인생 아닐까요, 사실? 남들이 옳다, 아니다 하든 나만의 논리가 있고 나만의 생각이 잘 정립되어 있다면은 누가 그거를 함부로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 이런 거 엄청난 패러독스라는 생각 안 들어?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게 돼. 그리고 발견할수록 자기 자신을 상실해가는 거야. 저는 이게 정말 좋았어요. 사실 이 문장을 보고 이 소설을 읽기 시작한 거였는데요. 답은 없는데 그냥 그 중에서도 이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서도 내가 뭐가 가장 끌리는지 그걸 찾기 위해 살아가는 게 제 인생 같아요. 두 번째로 좋은 부분은 우정에 관한 멘트들이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친밀하게 지내고 가슴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모를지도 몰라. 친구 간의 선은 지키는 게 좋다지만 사실 매번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존중해야 할 선인지 어디까지가 말해도 되는 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상대방이 좋다는 쪽으로만 대화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 대화 주제만 꺼내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읽어드릴게요. 고등학교 시절 5명은 빈틈 하나 없이 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다. 구성원 모두가 거기에서 깊은 행복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런 최고의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 낙원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다. 사람은 제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해가고 나아가는 방향도 다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위화감이 생겨났을 것이다. 미묘한 균열도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윽고 미묘한이라는 말로는 처리할 수 없는 뭔가가 되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 친구와 이별한다라는 개념이 저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런 감정은 되게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연초에 조금 이렇게 몽골몽골 좀 찌뿌둥한 감정을 느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책을 읽고 훌훌 털어버리시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다자키처럼 만나는 기회도 좋을 것 같아요. 시기에 따라서 그거는 각자마다 다르겠죠? 저는 다가가고 싶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3가지 책을 모두 소개해드렸고요. 괜찮게 봐주시면은 제가 다음 추천 책들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